자, 그러면 세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로는 보이시나요? 뒤쪽에서? 자, 이쪽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 주소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설명 잠깐만 드리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아직 내용을 뭐 많이 안 써놨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뭐 문서도 올려놓고 뭐 프레젠테이션 파일도 나중에 PDF로 떠서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코드도 올려놓고 여러 가지가 다 올라올 건데, 근데 들어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서로 된 것들은 저 도큐멘테이션이라는 디렉토리 안쪽에다가 다 넣어 놓을 거예요. 근데 매번 들어가서 뭐 보시거나 점점 안에 파일들이 많아지면 좀 찾기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링크는 여기 리드미 쪽에다 걸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일단 1강 쪽에 이 그 설치 관련된 내용들 먼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거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지금 윈도우하고 맥하고 서로 양쪽에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비슷비슷한 툴들을 쓰게 되는데, 일단은 그 윈도우에서 필요한 이 내용들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돼 있고, 그런 다음에 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필요하다 하고서 정리돼 있는 내용들이 있고, 밑에 이제 공통 맥이든 윈도우든 공통으로 설정하고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AVD나 아니면 앱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여기 안에다가 넣어놓기 내용이 좀 복잡해서 이건 제가 이따 직접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나는 세팅의 경험이 좀 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갔는데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 좀 이제 아직 남은 것 같아가지고 좀 기다리기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보고 얼른 뒤쪽에 있는 것들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저장소 주소 드릴게요. 이쪽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소는 이제 다 보셨죠? 그러면 우선 전반적으로 이제 설치를 뭐뭐를 해야 되는 건지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제 각각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약간씩은 설명을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사이트 쪽을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페이지에 사실 볼 내용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주로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페이지 쪽보다는 뭐 구글링을 해가지고 나오는 자료들에 좀 의존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좀 약간 언어의 장벽이 좀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시라고 저는 항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시작하기 문서 보면은요, 시작하기 문서 쪽에 이제 이거 그 기본적으로 환경 세팅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항상 탭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엑스포 CLI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리액트 네이티브 CLI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좀 세팅이 좀 빨리 되고 예외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엑스포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 CLI를 쓰든 엑스포 CLI를 쓰든 결국 우리가 작업 자체를 리액트 네이티브로 한다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엑스포는 조금 미리 프리셋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세팅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략을 하고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CLI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세팅이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시간이 진짜 너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번에 지금 이게 지금 세 번째 하는 리액트 네이티브 강의인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진짜 첫 주차는 하루 종일 세팅을 했어요. 하루 종일 세팅을 해도 안 끝나가지고 집에 가서 마저 해서 오시겠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희는 이제 이번에는 좀 더 그 세팅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코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서
그 엑스포 위주로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이드를 쭉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여기 세팅하는 거랑 그 진행하는 건 다 설명을 차차 따로 드릴 겁니다만 이쪽에 있는 문서를 일단 보시면은 좋습니다. 가끔 이상한 번역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나는 너무 싫다. 영어로 나오는 것들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크롬에 있는 번역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크롬에 있는 번역기는 가지고서 보시면은 의외로 재밌는 번역도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자, 뭐 전반적으로 내용들 보시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라도 이 내용들을 보시기를 바래요. 자, 자 그러면은 일단은 윈도우 쪽 세팅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거 진행 자체를 맥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윈도우로 세팅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윈도우는 초기에 세팅해야 되는 게 어차피 몇 가지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초콜레이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걸로 진행을 하시면은 대부분 문제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문서에서 링크해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초콜레이트는 윈도우 기반의 패키지 매니저예요. 윈도우에도 드디어 패키지 매니저가 생겨서, 뭐 드디어라고 얘기하기엔 초콜레이트도 벌써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아무튼 아직도 여전히 이제 사용을 안 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무튼 초콜레이트는 윈도우 기반의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뭔가 뭐 설치를 할 때 그 예외 사항을 좀 최소로 해가지고 이제 터미널에서 명령으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초콜레이티는 그 윈도우에 깔려 있는 CMD 말고 파워쉘 기반으로, 파워쉘을 기본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워쉘을 설치를 하셔서 파워쉘을 설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파워쉘은 원래 깔려 있는 거죠. 파워쉘을 실행을 하셔서 파워쉘에서 이거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그 초콜릿이 설치하는 부분에 보면은 뭐 제약사항들이 있고 뭐 기타 등등 이것들이 이제 충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로 환경을 뭐 맞추셔야지 될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항상 설명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파워쉘에서 설치를 하는 코드가 있고, 그런 다음에 파워쉘을 안 쓰고 CMD를 굳이 써야 된다, CMD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 CMD에서 이제 그 설치할 수 있는 명령어,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그 이후에 명령은 이제 그 초코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그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그 권한이 있잖아요. 윈도우에도 이제 어드민 권한이 있고 일반 유저 권한이 있고, 근데 이게 그 어드민 권한을 풀어가지고 그냥 어드민 권한인 채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파워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워쉘 실행된 거에서 밑에 시작 표시줄에 이렇게 우클릭 해보면은 나오는 그 컨텍스트 팝업 안에 보면 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따로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실행, 관리자 권한 실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좀 다소 이제 실제 사용을 하실 때, 그 초콜릿이 사용을 하실 때에도 얘가 뭔가 시스템 영역을 건드리는 설치가 있고 아닌 설치가 있고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시스템 영역을 건드리는 설치는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어차피 CMD도 똑같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근데 아닌 경우에 실행을 하면은 막 알림이 나오기는 해요. 관리자 권한이 없어가지고 설치를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안내가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튼 윈도우에서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권한에 따라서 얘가 이제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파워쉘이나 CMD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고 나서 인스톨 같은 명령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제가 저도 뭐 윈도우 개발 머신 있고 윈도우 개발 환경을 딱히
싫어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초콜레이티를 먼저 이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노드 같은 경우에도 노드 같은 경우에는 노드.js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인스톨러 형태로 설치를 할 수도 있긴 있지만 권장을 드리는 거는 초콜레이티 설치하셨으니까 그 이제 파워쉘이나 cmd 안에서 초코 인스톨 노드.js 인스톨 해가지고 저 노드.js를 터미널 상에서 설치를 하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인스톨 초코로 하시면은 나중에 언인스톨 하실 때에도 초코 언인스톨 해가지고 저 이름만 넣어가지고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초코 사이트에서 좀 패키지 검색을 해보시면은 내가 노드를 이제 지금 설치를 하면은 뭐 12, 13 뭐 이런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될 건데 나는 그 안정화 버전 10 버전을 뭐 설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경우에는 초코에서는 그 뒤에 이제 버전명만 붙여가지고 좀 더 낮은 버전도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알아서 같이 설치를 해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초코로 설치하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노드.js는 자, 노드.js는 안정화 버전이 10 버전이고 현재 최신 버전은 12 버전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고 보통은 사용해도 크게 별 문제는 없어요. 특히 이제 이거를 뭐 서버 쪽에서 운영 환경을 만드시는 분들은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개가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래도 나는 좀 뭐 안정화된 버전을 쓰겠다 하는 분들은 초코로 설치를 하실 때에도 이걸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설치를 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잘 안 되시면은 초코가 설치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셔야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은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두 개 중에 버전은 어느 걸 사용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노드.js는 저희가 노드.js 자체를 쓸 일은 별로 없어요. 노드.js로 뭔가를 이제 직접 우리가 노드.js 관련된 뭐 그런 걸 작성을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사용하는 툴들이 다 노드.js 기반 위에서 이제 올라가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툴들을 실행을 하려면은 깔아놔야 되는, 그래가지고 설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노드.js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노드.js에는 npm이라는 패키지 매니저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npm을 이제 사용을 하지는 않고 똑같은 패키지 매니저인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얀이라는 이런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얀 일단 저기 그 리액트나 뭐 그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얀 기반으로 설명이 많이 돼 있기도 하고 얀이 설치가 돼 있으면은 npm 안 쓰고 얀을 쓰게끔 또 처리가 많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얀을 설치를 할 건데 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초코 이용을 하셔가지고 초코 인스톨 얀 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치가 되고 나면은요, 자 이제 지금 맥의 터미널이지만 설치가 된 후에 버전 확인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다. 잠시만요. 글씨를 좀 키울게요. 이 정도면 보이시죠? 자, 윈도우에서도 어차피 똑같이 설치된 거 확인하실 때는 노드 한 칸 띄고 대시 소문자로 V 하면은 버전이 표시가 되는데 버전 표시가 되면은 설치가 잘 된 겁니다. 얀도 똑같습니다. 얀도 얀하고 대시 V 하면은 얀의 버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러면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초코로 인스톨 하신 다음에 버전을 찍어 봤는데 나온다 안 나온다를 가지고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아닌지 뭐 그런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설치하시고 나면 가급적이면은 창을 새로 열어서 확인을 해주세요. 창을 새로 열어서 새 창에서 저 버전 확인을 해주시고 설치가 잘 되셨으면은 다음 스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노드하고 얀하고 깔렸으면은 이제 윈도에서만 좀 다른 구성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뒤에 공통 파트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맥 쪽입니다. 맥은요, 우선 엑스코드가 설치가 돼 있어야 하고요. 엑스코드는 워낙에 이제 뭐 엑스코드를 쓰시려면 OS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OS를 이전 버전을 쓰실 거면은 엑스코드도 예전 버전으로 뭐 설치를 하셔야 되고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엑스코드 설치를 하셔야 되고 일단 엑스코드 설치하시고 나서 첫 실행을 하시면은요, 첫 실행을 했을 때 그 약관 동의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약관 동의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해야 이제 또 그 뒤에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엑스코드 설치만 하고서 실행을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다. 그럼 실행을 한번 하셔가지고 약관 동의 부분을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홈브류라는 패키지 매니저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 윈도우에서 초콜릿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패키지 매니저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여기 가면은 이렇게 이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맥에서는 이제 터미널 하나에서 뭐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 터미널이 이제 뭐 CMD나 파워쉘처럼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은 뭐 다른 걸 사용을 다른 뭐 별도의 터미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뭐 사용하는 명령 자체가 다르진 않으니까 동일한 명령으로 저 스크립트 이용해 가지고 홈브류 설치를 하시고요. 그 이후 내용은 똑같습니다. 브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노드 설치를 하고 브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얀을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맥에서는 홈브류로 설치하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게 그 그러니까 노드.js 홈페이지에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할 때에는 관리자 권한을 한번 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노드.js 자체가 그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설치가 되면은 이후에 이제 글로벌 패키지 설치를 할 때 얘가 수도 권한을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애초에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안 하면은 그걸 안 물어봐도 되는데, 아무튼 그 직접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신 분들은 나중에 뭔가 글로벌 패키지 같은 거 설치를 하실 때 뭐 권한 문제로 좀 고통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홈브류 이용해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은 권한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얀도 홈브류 이용해서 설치를 합니다. 브류 인스톨 얀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코드 이제 작성하는 거는요, 일단 VS 코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꼭 VS 코드를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자기한테 익숙한 다른 툴을 사용을 하시는 게 있으면은 사용하시는 툴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사용하는 툴이 딱히 없으시거나 뭐 이제 진행하는 거랑 동일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VS 코드를 쓰시면 되고, 사실 저는 평소에는 웹스톰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VS 코드는 강의할 때만 씁니다. 근데 제가 웹스톰으로 가끔 하고 있으면은 네, 웹스톰 아무튼 뭐 작성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동일하게 맞춰서 하려고 VS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VS 코드 설치를 할 거고, 이거는 뭐 별 다른 거 없이 그냥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맥용 윈도우용 전부 다 있으니 받아가지고 설치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설치하는 것 중에 엑스코드에 이어 두 번째로 용량이 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근데 이거는 사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은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 두시고서, 자, 오늘 설치가 되면은 이제 세팅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은 안 되는, 그러니까 설치가 뭐 다운로드가 오래 걸려서든 아니면은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든, 아무튼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도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끔 방법은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아무튼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가 되고 나면은 하는 그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라고 AVD 설정이라는 거를 하나를 해야 되고, 근데 이 AVD가 실행이 이제 세팅은 했지만 실행이 안 된다거나 아무튼 엄청 좀 괴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체제로는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어를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제가 이따 직접 세팅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 그 전에 먼저 이 아래 있는 그 엑스포 CLI, 그 얀 애드 글로벌 해가지고 엑스포 CLI 설치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자, 본인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에다가 엑스포 앱을 설치를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핸드폰에 엑스포 앱 1항을 설치를 해주시면은 준비가 다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초코로 노드랑 얀 설치 안 되시는 분들은 권장사항이 그렇기는 한데, 안 되면은 노드.js랑 얀이랑 둘 다 인스톨로도 제공이 되기는 됩니다. 안 되시면은 지금 그거를 원인들을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그 노드.js 홈페이지랑 얀 홈페이지에서 인스톨러로 설치를 하고서 뒤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오늘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세팅하고 실행하는 방법 먼저 보여드리고, 그런 다음에 조금 이제 심화된 부분들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엑스포 CLI 설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엑스포도 이렇게 버전 확인이 될 겁니다. 이게 아닌가? 잠시만요. 쓸 때마다 헷갈려서. 자, 엑스포는 이렇게 대시 2개하고 버전 해가지고 버전이 확인이 되면 엑스포 CLI가 설치가 된 건데요. 자, 엑스포 같은 경우에, 엑스포는 이제 엑스코드가 안 깔려 있으면은 안 되겠지만, 사실 이 과정까지 오는 데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엑스코드가 좀 필요해서 그렇지만은, 엑스코드 실행하지 않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실행하지 않고, 그리고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CLI 되신 분들은 엑스포에 이제 자, init 해가지고 뭐 이름을 저는 first app이라는 이름으로 앱을 하나 생성을 하면은요, 자, 이렇게 뭔가 질문들을 주고서 우리가 여기에 응답을 하면은 그거대로 앱을 생성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있는 옵션들 중에서 그냥 가장 기본으로 있는
블랭크 거의 다 기본 내용 기본으로만 일단 처음엔 생성을 할 거고요. 블랭크로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 앱 이름 넣어라 해서 앱 이름도 퍼스트 앱이라고 똑같이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npm만 깔려 있을 경우에는 이 질문이 없고요. 얀이 깔려 있을 경우에는 얀이 깔려 있는데 그러면은 얀으로 모든 인스톨을 진행을 하겠느냐? 기본값 yes로 해서 진행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생성 과정을 쭉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first 앱이라는 디렉토리에 다 설치가 됐으니 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얀 스타트를 하면은 된다라고 안내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 안내 있는 내용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돼요. 자, first 앱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얀 스타트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게 되면 쭉 알아서 진행이 된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웹페이지 쪽을 띄워줍니다. 웹페이지가 이렇게 띄워져 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제 뜨면은 엑스포 설치랑 기본적인 구동까지는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기기 혹은 에뮬레이터, 시뮬레이터에서 이거를 띄워 가지고 화면만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 맥 사용자다. 엑스코드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약관 동의 같은 것들도 다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iOS 시뮬레이터 실행만 눌러주시면은 iOS는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에뮬레이터, 시뮬레이터 엑스코드에서는 시뮬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시뮬레이터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시뮬레이터 안에 이제 뭐 설치랑 기타 등등 진행이 쭉 되고 나서 확인까지 한 번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얘가 좀 오래 걸린다 싶을 때는 가서 다시 iOS 시뮬레이터 눌러주시면 자,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진행 상황은 여기 메시지 나오는 대로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오픈 눌러주시면 지금 저도 엑스포 앱을 삭제했다가 첫 실행을 하는 거라 뭔가 그 시뮬레이터 안에도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나왔는데 자, 진행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이 화면은 저희 앱 화면은 아닙니다. 엑스포 첫 실행을 해가지고 엑스포 첫 실행에 대한 안내가 나온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가릿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 화면이 저희가 지금 생성을 해가지고 첫 실행을 한 텍스트 컴포넌트 하나밖에 없지만 첫 실행을 한 앱 내용입니다. 그래서 맥에서 엑스포 이용해서 iOS 시뮬레이터 실행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고 자,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려면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설정을 일단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부터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지금 자기 랩탑이 뭐 가상화 기술 같은 게 뭐 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성능이 좀 모자라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굳이 PC에서 시뮬레이터나 에뮬레이터를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기기에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왼쪽에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QR코드 이렇게 잡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엑스포 앱은 깔아 두신 상태에서 QR코드를 찍으세요. 그러면은 저 QR코드 내용대로 이제 저 QR코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 핸드폰에 화면이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엑스포 앱이 실행이 되고 그 안에서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최소한 자기 랩탑하고 핸드폰하고 같은 와이파이는 잡고 계셔야 되는데, 근데 와이파이를 꼭 같은 거를 잡을 경우에 잠깐만 QR 이거 찍지 마세요. 본인 거 찍으세요. 그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그러니까 아예 테더링을 잡으면 둘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거니까 문제없이 보통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서울 창업허브 와이파이 쓰시는 경우에는 같은 와이파이로 가급적이면은 그 와이파이 이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뭐 세미나 1, 뭐 5G면 5G 뭐 2.4G는 좀 뭐 섞여도 상관은 없지만 가급적이면은 맞춰가지고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실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다른 걸 잡고 있는 경우에는 QR코드를 찍고 나서 이쪽 앱에서 화면이 뜨는 게 아니고 연결할 수가 없다는 그런 화면 안내가 나올 거예요.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오면은 컴퓨터랑 핸드폰이랑 지금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제일 쉽게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고, 근데 이제 그 핸드폰으로 확인할 경우에는 한 가지 단점은 있어요. 이거 이제 이 앱, 그러니까 이쪽에서 코드 고치고 나서 내가 코드를 고치면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핸드폰으로 볼 때 확인하는 방법은 쉐이크 동작입니다. 쉐이크를 하면은 얘가 이제 쉐이크를 하면 여기에 개발자 도구가 나오고 거기에서 앱을 다시 로드하기 해가지고 바뀐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네, 자꾸 흔들다 보면 왜 에뮬레이터나 시뮬레이터를 쓰려고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을 하시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아직 설치가 안 되거나 하신 분들은 그냥 이걸로 먼저 진행하시고 스튜디오 설치는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처음 실행을 하면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웰컴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를 요 아래쪽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밑에 설정 쪽에 열어보시면은, 자, AVD 매니저라고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쪽에 이게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실제 뭐 자바나 코틀린 개발을 할 거는 아니지만 이게 편집 화면을 들어가면은 좀 더 찾기 쉬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쓰지는 않을 거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기본 앱 내용 그대로 해서 자, 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뜨고 나면 이 오른쪽 위에 핸드폰 기기 모양하고 좀 아이콘이 작긴 하지만 핸드폰 기기 모양하고 앞에 그 안드로이드 보이 머리 모양이 살짝 있는 이 아이콘, 이게 이제 AVD 매니저 버튼입니다. 그래서 아까 웰컴 화면에서 못 찾으신 분들도 여기 화면까지 들어오면 여기에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거 하고 나면은 꼭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편집하시는 분들인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자바스크립트 편집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는 편집은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꼭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힘듭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처음 실행을 하면 여기에 아무 목록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아래쪽에 버추얼 디바이스 신규로 생성을 하셔서, 자, 그런 다음에 하나씩 만드시면 되는데, 자, 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상도랑 설치되어 있는 그 운영체제들의 문제, 차이기 때문에 뭐를 고르시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뭐 필요한 해상도나 필요한 디바이스들은 얼마든지 추가로 생성하실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선택해가지고 만드셔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이 디바이스 상에서 플레이스토어까지 이용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마크가 찍혀 있기 때문에 처음 생성을 하실 때에는 플레이스토어가 마크가 있는 거를 하나 고르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운영체제를 버전을 어떤 걸로 할 거냐,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최신 버전으로 골라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어차피 나중에 버전별로 테스트 하실 때는 버전별로 디바이스 다 생성을 해가지고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처음에는 여기 다운로드가 기본으로 다 되는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여기 다 다운로드 버튼 있으실 텐데, 지금 다 받으시면 용량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파일을 하시든가 큐를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만 받으신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버전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디바이스 만들 때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네임 부분을 좀 구분은 가지만 이게 좀 입력하기 편하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AVD, 그러니까 이 버추얼 디바이스 실행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하고 AVD 매니저 띄워가지고 실행 버튼 눌러가지고 매니저를 띄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매번 실행을 안 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 터미널에서 디바이스만 바로 띄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띄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방법을 쓰시려면 여기 있는 이름을 최대한 좀 터미널에서 입력하기 쉬운 형태로 넣어 두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소문자 섞지 않고 소문자로만 해서 픽셀 2 API 레벨 28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을 하시고 AVD 매니저 띄우셔서 여기에서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뒤에 실행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버추얼 디바이스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 버추얼 디바이스가 진짜 시스템 리소스를 엄청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편하려고 띄운 건데 얘가 엄청 느리게 버벅거리면서 돌아가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왠지 내 환경에서는 버추얼 디바이스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굳이 버추얼 디바이스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만약에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폰에 개발자 모드 활성화하신 다음에 USB 연결하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래도 실행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기기에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하실 거면은 이쪽에 있는 QR 해가지고 그 엑스포 앱 통해서 보시나 그렇게 해서 보시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튼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고 나면은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쪽은 에뮬레이터를 바로 띄워주진 않아요. 그 iOS 시뮬레이터는 별도로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었지만, 안드로이드 시뮬레이터는 이거를 이제 꼭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하기를 눌러주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일단 요 에뮬레이터 상이지만 여기에도 엑스포 앱은 설치가 되어야 되니까 엑스포 앱 설치하는 과정 먼저 진행되고, 다 되고 나면은 화면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게 한 글자가 중요했는데 어떻게 다시 숙제해 잠시만요. 자, 저도 지금 네트워크 문제가 좀 있어서 테더링으로 바꿔서 같이 바꿔서 하죠. 자,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도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제가 아까 드린 내용 중에서 조금 문서도 업데이트를 좀 하고 할게요. 지금 여기에 그 얀 글로벌 애드로 설치 안 되시는 분들은 자, 노드 설치하면서 npm도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문서 변경했으니까 지금 컴퓨터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새로 고치면서 보시면은
자, 그 얀 애드 글로벌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는 npm 인스톨인데 이제 이 글로벌 옵션 붙여가지고 npm i 하고 글로벌로 expo sierra 이렇게 설치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npm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인스톨러로 설치하셨을 때는 요 글로벌 설치를 할 때 얘가 권한이 필요해가지고 설치를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안내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한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 윈도우에서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된 쪽에서 실행을 해주시고 그 맥 쓰시는 분들은 앞에 이제 그 수도 명령 붙여가지고 그 관리자 권한으로 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글로벌 애드 글로벌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 글로벌 인스톨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아무튼 그 문제는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엑스포에 휴대폰에는 실행을 할 수 있으면 사실 버추얼 디바이스 필요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버추얼 디바이스 쪽이 편하신 분들은 그거를 이용을 하시고 핸드폰으로 보실 분들은 보시고 뭐 두 가지가 다 될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그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버추얼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코드 변경을 하고 뭐 바로 확인을 하고 뭐 그럴 때에는 버추얼 디바이스 쪽이 조금 편리한 면들이 있고요. 그래도 그게 지금 뭐 다운로드하는데 용량도 많이 있고 뭐 지금 한꺼번에 막 받으니까 네트워크도 좀 느린 상태고 그래가지고 그냥 앱으로 확인을 하겠다 그러면 앱으로 보셔도 사실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플러스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윈도우즈 아이폰 QR로 찍어서 하실 때는 어차피 QR로 찍어서 하실 땐 아이폰에서 찍어서 하셔도 똑같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USB로 직접 연결을 한다든가 뭐 일단 뭐 윈도우 환경에서는 iOS 시뮬레이터는 띄울 수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는 안 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앱에서 QR로 찍어가지고 확인하시는 거라면은 윈도우에서 하는데 아이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엑스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엑스포라는 게 뭔가요? 엑스포는요. 자, 엑스포는 그 공식 홈페이지는 여기입니다. expo.io인데요. 일단은 리액트 네이티브 기본 그 API에다가 엑스포에서 만든 전용 컴포넌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쪽에 일단 엑스포 자체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엑스포는 일단 뭐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앱 개발부터 엑스포에서 뭐 빌드 그리고 그걸로 이제 결국 스토어에 배포하는 건 본인이 해야 되지만 그 바로 전 단계까지의 뭐 그 개발 환경 세팅하고 개발하는데 이제 도움되는 툴들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 빌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API들을 보면은 주로 정말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생성을 만들 수는 있지만 뭐 아예 기반이 되는 기적 기술만 제공을 하는데 엑스포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광고 관련해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시는 뭐 애드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엑스포에선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뭐 앱 로딩 처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일단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툴이고요. 그리고 일단 엑스포는 자기네 자체 서버에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좀 한 3주차나 4주차쯤 진행을 할 내용이지만은 저희가 코드만 작성을 한 다음에 엑스포 서버에 업로드를 하면은 빌드를 엑스포 서버 내에서 한 다음에 빌드된 바이너리를 다시 내려받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뭐 빌드 관련해서도 세팅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엑스포에서 이제 해주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고요. 그래서 여기에 몇몇 기능들은 이제 약간 뭐 유료한 모델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일단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뭐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 교육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교육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근데 엑스포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딱 한 가지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른 네이티브 기능들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엑스포에서 제공하는 기능 내에서만 만약에 서비스를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은 쉽게 개발할 수 있고 쉽게 빌드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제공이 되는 서비스고요. 그래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 쪽 문서에서도 이거를 이제 엑스포를 일단 먼저 기본으로 뭐 가이드 쪽에 나와 있을 정도로 아무튼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입니다.